네, 특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갑자기 종목 상담이라고 놀라신 분들이 오늘 참 많았는데요. 오늘처럼 힘들었던 이 시장, 저희 스상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종목 고민에 대한 걸 덜어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종목 상담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고민 덜어낼 수 있는 다양한 창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 문자는 샵 2034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현재 실시간 너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댓글창도 분위기가 참 좋지 않았는데요. 일단 오분목님께서 이렇게 또 시장을 비유해 주셨습니다. 미국이 감기라면 나머지는 코로나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증시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 이 부분을 또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고요. 짧은 이름님께서는 주식 신생아인데 어떻게 아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주린이 분들도 많이 시청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장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라고 힘듦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고민 저희와 함께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한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종목 상담 오늘 긴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뿐만이 아니라 매크로적으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현재 궁금하신 점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전화로는 02-2000번에 4919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있으니까요. 최대한 서술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문자 상담이 왔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께 왔고요. 금호석유 13만 6,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12만 3,100원인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금호석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바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 오늘 좀 시장의 여파를 받았죠. 네. 사실 오늘 99%의 종목들이 다 시장의 여파를 맞아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적인 부분을 본다면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1,188억 정도 나오면서 41%나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 타이어 합성 고무 관련돼서 이 실적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아서 좀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적인 전략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는 가격적인 대응 전략으로 한다면 손절 라인은요. 11만 5천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5천 원으로 잡는 이유는 이겁니다. 차트를 한번 쭉 눌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쭉 눌려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쭉 눌려보면 몇 년 동안 이 금호석유가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가격대가 딱 요 11만 5천 원 가격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하향 이탈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기존의 이제 보유자분들까지도 손실권에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는 하향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손절 라인을 11만 5천 원을 잡아드렸고요. 이 종목이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평상시 수준의 가격까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들고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6천 원대시면은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 평균 가격까지 올라온다면 목표 주가는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중은 추가하지 마시고 내년 1분기까지 실적 전망은 좀 밝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 종목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손절 가격은 11만 5천 원을 반드시 지키면서 이 종목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관련해서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일단 손절가는 1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손절 라인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내년까지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목표가는 15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손절가를 제시를 해주시면서 댓글창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손절 라인은 이미 다 늦은 거 아닌가 싶어요 라고 댓글을 또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손절 라인을 정하고 그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도 장기적인 가격 라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가격 라인을 금호석유는 깨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가격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한 그 가격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SK 하이닉스고요. 저 18만 2천 원에 매수했고 20% 현재 보유 중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냄송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18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오늘 종가가 15만 6,100원입니다. 지난주 네. 금요일에도 한 10% 빠져서 어떻게 더 빠질까 싶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또 10% 가깝게 빠져서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지금 저는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손절시키고 팔아야 될까 오늘도 하루 종일 고민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답변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백인원 매니저님, 오늘 전화 주신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AI 반도체 관련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유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 투자자가 스스로 생각을 할 때 AI 산업이 약간 버블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비중을 줄이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제 18만 2천 원이라면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인내심을 가지고 최근 하락장에 이제 한번 바닥이라 생각하고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제 AI 산업 버블론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같이 조금 더 급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AI 산업에 대한 버블론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종목들이 함께 급락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18만 2천 원이라면 조금은 더 버텨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비중이 지금 20%대인데 그 20%대 비중을 일부 줄이고 다시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부 비중을 조절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이탈하게 되면 그냥 지금은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저는 일단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AI 산업 버블론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갑자기 매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득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면 18만 원 전이라도 그때는 이제 반등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은 맞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공포에 매도하는 전략은 저는 안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홀딩하시고 어느 정도 반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비중만 좀 줄여두시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ETF라든지 그 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길 돌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 전반이 좀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포에 매도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홀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중을 조절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비중을 막 바꾸기보다는 일단은 그대로 홀딩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니까 댓글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러다가 7만 원 깨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충격적입니다. 사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 10% 하락하다 보니까 와 이거 삼성전자도 계속 가지고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병진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실적이나 SK 하이닉스 실적이나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그 외에 그 종목들이 가야 지수가 또 가는 거고 네. 지수가 움직이면 그 종목들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라서 솔직히 저는 오히려 분할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백일현 매니저님도 동일한 의견이시죠? 네,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빠지면은 여러 종목들 나눠져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삼성전자로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AI 산업과는 별개로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고 저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테크윙 네, 테크잉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5만 500원에 35%요.
네, 테크윙 5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5%. 테크윙도 아무래도 또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하락한 모습이 있는데 혹시 어느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가져가도 되나 싶어서요. 네, 다들 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믿고 가봐도 될지 이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병진 매니저님이 또 워낙 테크윙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네. 가지고 가봐도 좋을까요, 테크윙? 테크윙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명확하게 리스크와 그리고 기대되는 점을 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점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크윙의 기대감은요. 큐브 프로보라는 HBM 전수 장비예요. 이거는 반드시 도입이 될 거예요. 반드시 도입이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HBM 관련돼서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 도입이 될 거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입 시기거든요. 도입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면 그 사이에 실적적인 부분이 쇼크가 나오거나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일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것을 좀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아마 이제 도입 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도입 시기까지 텀이 상당히 좀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그나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가 됐을 때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비중이 35% 정도 되기 때문에 전략을 이렇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을 정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을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34,000원을 비중 축소 라인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34,000원 하향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비중 절반 축소를 저는 좀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2025년도에 큐브 프로버가 도입이 됐을 때 그때는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데 그 도입 시기가 늦춰지면 그 전까지 실적을 발표할 때 이 종목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34,000원 하향 이탈한다면 비중 절반을 축소했다가 2025년 도입됐을 때 HBM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AI가 사라지진 않아요. 계속 도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계속 가져가셔도 됩니다만 비중 조절은 그때 기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고 2025년 큐브 프로버 납품될 때 그 비중을 또 추가 매수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그대로 가져가 주시고 지금 가격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 정확하게 121선 지수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근데 내일 미국 증시의 여파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34,000원을 한번 탁 터치를 했다고 정리하지 마시고 34,000원 가격 라인을 확실하게 좀 이탈하는지 좀 보시면서 비중 일부 축소했다가 나중에 큐브 프로버 납품된다라고 했을 때 2025년에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시고 큐브 프로버를 납품하게 된다면 목표 주가는 저는 7만 원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 조절, 비중 조절이 좀 핵심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35%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상담에서 비중을 또 추가 매수하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오히려 이런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맞다. 근데 이 큐브 프로버가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7만 원 그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은 테크윙이 확실하고요. 매출이 HBM 관련돼서 80% 이상 성장했던 기업은 대한민국에 3개 종목이 있는데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테크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목표 주가 7만 원 잡고요. 손절 라인은 34,000원 비중 절반 축소 라인 좀 잡고 이 종목 비중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테크윙 지금 비중이 35%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비중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손절 라인은 3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34,000원 이 라인을 하향 이탈하면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만약에 25년에 이 큐브 프로버가 납품을 한다면 그때 다시 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목표가를 7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좋은 소식 있으면서 큰 수익률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크윙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께
재밌게 남겨주셨어요. 하얗게 불태웠다 님께서 현대임스 16,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11,75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주 갈 때 못 가서 이제 가려나 했는데 이참에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전반적인 조선주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임스 지금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봐야 될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조선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조정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어떤 섹터가 갈지 약간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 섹터는 그래도 그나마 제가 기대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하러 올 때 또 조선 쪽에서는 카타르 쪽이랑 또 LNG 선박 수주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수주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기회를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섹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 섹터가 잘 갈 때 못 갔던 기업이거든요. 현대임스가 사업하고 있는 것은 선박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큰 선박을 한 방에 통으로 만들지 못하고 단위별로 블록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합치는 그런 작업을 가지게 되는데, 그 선박 블록 제작 업체가 바로 현대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조선 업체들이 갈 때 못 갔어요. 그러면 저 역시도 이제 현대임스가 상장할 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전화 주신 그 문자 상담하신 분이 조선업체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실 거면 현대임스보다는 선박 블록 쪽에서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조선업체들 갈 때 굉장히 잘 갔었고, 그리고 LNG 본행지 생산하는 업체인 동성와인텍도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LNG 선박을 수주할 때 LNG 선박을 많이 수주하고 있는데,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보다 우리 국내 조선업체들이 훨씬 더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LNG 선박 발주를 거의 다 싹쓸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 LNG 선박 만들 때 들어가는 LNG 본행제를 동성하이텍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공장 가동률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성하이텍, 그리고 이제 뭐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성강밴드라든지 태강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선박 엔진 기업인 하나엔진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 조선업체들을 갈 때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은 그쪽 보시든지 아니면 조선 대형 3사들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를 꼭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대임스보다는 조선 대형주 3사를 가지고 가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세진중공업, 그리고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한화엔진이 조선주 갈 때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엔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이수페타시스요. 56,000원입니다. 네, 비중은 혹시 몇 %세요? 예, 30% 정도 됩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5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예, 제가 좀 이걸 좀 장기적으로 들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네. 7만 원까지 이상 간다고 해서 들고 있었는데 지금 네네.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5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굉장히 큰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손절 라인을 정해야 된다면 그 손절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병진 매니저님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알고 계시죠, 시청자님?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다층 기판을 판매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서버 기업에 또 많이 납품하고 엔비디아에 또 납품하는 기업인데, 지금 2018년도 대비해서 2024년 서버 기업 향으로 매출 비중이 7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서버 기업들의 이제 서버 투자들이 이어져야지 이 기업의 수익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근래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들은 이 수요도 좋지만 판가까지 이제 좀
거의 쇼티지까지 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평균 판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현재 전망치로 보면은 2024년 평균 판매 가격이 $450로 상승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 고다층 기판이 $1,000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치 때문에 향후에 이제 목표 주가도 증권가에서는 7만 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보고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한 75% 정도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미스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2조 원대 정도 되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아직 뭐 서버 투자를 줄인다라거나 뭐 이런 얘기들은 없기 때문에 실적은 그대로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하방이 좀 다져지면 이 종목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시가총액 2조 원대가 되기 때문에 비중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좀 천천히 지켜보시는 관점, 관망하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굳이 잡아드린다면 26,000원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적인 미스가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적 미스는 크게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영업이익은 뭐 향후에 1,900억에서 내년도 뭐 2,000억까지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 한 2조 원대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서요. 손절 라인 26,000원 잡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매수 가격을 목표 주가로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고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높은 고가입니다. 그리고 비중도 30%나 이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26,000원을 하향 이탈하면 절반 비중 축소를 하시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안 된다면 하향 이탈 안 된다면 목표 주가는 매수 가격 부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56,000원, 손절 라인은 26,0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버 투자가 계속 이어지기는 할 것이다. 이어진다면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때문에 실적 미스에 대한 우려감은 좀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목표가를 매수가에 56,000원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시장 상황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AI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공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거에 대한 지표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TSMC가 또 매달 나오잖아요, 실적이. 그거를 어느 정도 지표로 삼아보면서 투자를 진행해봐도 좋을까요? 네, 지표로 삼아봐도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서버 투자를 줄인다는 내용들은 없고 오히려 더 투자를 한다. 메타는 뭐 더 GPU를 10만 개 이상 쓰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고가의 비중을 좀 많이 사신 거. 그게 이제 좀 리스크고 5만 원, 6천 원대 향후에는 7만 원이 간다 하더라도 5만 6천 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상당 기간 좀 어느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시 이 AI 투자를 비중을 축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AI 산업에 대한 전망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률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중, 네,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카카오 종목이고요. 네. 네, 매수가가 93,967원으로 오래전부터 해서 계속 물타기 하면서 왔어요. 네네. 네, 근데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지켜봐야 될지 아니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네,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네.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비중이 있나요? 50%나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 네. 93,967원으로 평단가가 돼 있고 네, 비중이 네.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50%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네, 근데 손절을 당장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어느 시점이 적합할지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카카오가 계속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네. 당장 또 빠르게 손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님 카카오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카카오 비중을 이렇게 늘린 것은 분명하게 이제 투자하실 때 조금 과하게 투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굳이 이제 지금 이 종목을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카카오의 가장 큰 이슈는
사법 리스크가 있겠고요. 이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톡비즈 사업인데 톡비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자회사의 무분별한 상장 그 이슈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그 이슈도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 녹아들었던 만큼 지금 주가 수준은 좀 과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사실 아무리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카카오가 4만 원 밑에서 거래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금 낙폭을 조금 더 여기서 시장이 빠지면 여기서 낙폭을 더 키우겠죠. 거기서 자꾸 물타지 마시고 지금은 보유하시면서 진짜 장기적으로 마라톤 한다는 생각으로 한 1, 2년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매도에서는 거의 실익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라는 사업 회사 자체가 뭐 어중이 떠중이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톡비즈 사업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피코마 쪽, 웹툰 쪽도 충분히 향후에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들고 가시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만 조금은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참으시고 어느 정도 반등 나오니까 지금은 조금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비중을 가지고 가보시면서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라톤을 한다 생각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카카오에 대한 악재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낙폭이 축소될 때까지 그리고 축소가 될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은데 고민 네.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셀트리온이요. 네.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02,600원에 25%인데요. 네. 제가 이거를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있었고, 예, 셀트리온은 좀 적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셀트리온 제약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5%만 남겨놓고 다 손절해서 셀트리온으로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네. 추가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추가 매수해서 202,600원이 됐는데 조금 전에 전문가님이 19만 5천 원 말씀하시길래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리면은 조금 저는 22만 원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기다리면은 될는지.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이 오늘 편입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202,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비중이 25%라고 하십니다. 아까 김병진 매니저님께서 또 목표가를 1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19만 5천 원은 사실 단기 목표가고요. 중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19만 원 그 이상,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대하시는 22만 원 그 이상도 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진펜트라가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되잖아요. 이게 매출이 출시가 되고 첫 해에만 2024년이 올해가 이제 첫 해 출시인데 대략적으로 매출 한 3천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는 시점, 점유율 침투를 하는 시점인데 매출이 전망치가 9,800억. 그리고 그 이후는 더 많이 더 많이 처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게 인플릭시맙이 이미 처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피하 주사로 바꿔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처방이 많이 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20만 원대 가격 선이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가격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종목의 가격이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안정적인 가격대가 20만 원입니다. 근 뭐 한 5년, 6년, 7년을 본다 하더라도 20만 원 가격에 샀다고 하면은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을 만한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딱 선을 제가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20만 원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가격이 있고 이 와중에서 실적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의 실적이. 그리고 내년에 진펜트가 출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본다면 22만 원? 저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기대하신 바대로 조금 인내심만 있다고 하면은 22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비중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25%가 되기 때문에 막 아무거나 막 더 담으려고 하진 마시고 현재 비중에서 최대 비중 한 30%까지만 딱 정확하게 정해두시고 세트리온을 매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2만 원 그 이상 좀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23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김병진 매니저님이 오늘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목표가를 1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체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가 19만 5천 원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22만 원 그리고 그 이상인 2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 기다려 보시면서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가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최대 비중을 늘린다면 30%까지만 늘려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네. 현대 비엔지 스틸을요, 21,000원에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처음에 자회사 그 성민첨단산업이 상장한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기대로 해서 아직도 보유하면 될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이 여기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보유가 될 수 있을지 현대 BNG 스틸 네. 관련해서 전략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현대 비엔지 스틸 보실 때는 이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현대 비엔지 스틸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만드는 업체인데 전방 산업이 자동차랑 가전제품 쪽에 만드는데 스테인리스 강판이 많이 들어가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좋다 보니까 현대 비엔지 스틸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는데 그 기대감에 올랐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현대 비엔지 스틸도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낙폭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해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도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테인리스 강판 관련 업체 현대 비엔지 스틸을 보유하시더라도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반등하면은 비중을 줄이시고 다른 섹터나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워낙 이제 뭐 수급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보다는 수급이 뚜렷하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반등 시 교체 매매 대신 지금은 손절하지 말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 BNG 스틸 바로 손절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보유를 해보면서 반등을 할 때 비중을 조금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섹터로 교체 매매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투자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매크로 그리고 산업 상황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매니저들의 뷰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매니저들 찾아가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제가 저번 달 수익률 1등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좋은 시장의 전략을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최대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무료 방송 바로 방송이 끝나고 10시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반등 시점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무료 방송에서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시장은 분명히 반등할 거예요. 시장은 분명히 반등할 거니까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시장인 만큼 지금 시황이 또 심각한 만큼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바로 10시에 김병진 매니저가 무료 방송을 열어둔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10시에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백인현 매니저님 내일 아침에도 무료 방송을 하나요? 라는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무료 방송 언제 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무료 방송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TV 방송에서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고 먼저 현금화 비중을 높여드리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제가 내일 무료 방송은 원래 이제 오후 3시 40분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되고 이제 처음으로 맞는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급락장 맞이해서 제가 아침에 8시에 꼭 무료 방송을 진행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 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승부를 볼 수 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도 가장 많이 급락했던 데가 코스닥이 11% 빠졌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지금 또 오늘 코스닥이 11% 빠졌거든요. 지금 나스닥 선물 많이 빠지고 있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매니저들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 8시에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스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 꼭 오르길 바라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